근대미술 쪽으로 그냥 넘어가면 여기 이중섭 그림이죠. 서귀포에서 그린 그림도 있고 이중섭 황소도 이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런 식으로 근대미술품도 삼성에서 수집을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주로 수집을 했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근대미술품도 수집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없어가지고 이런 근대미술품도 전부 뿔뿔이 흩어지거나 사라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근대미술을 배우고 그렸던 서양 화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서울 쪽에 자기 집을 만들어놨는데 전쟁 가고 와니까 거의 그림이 다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근대화가 하면은 엄연히 2차 대전 이전까지를 근대로 쳐가지고 그 19세기부터 초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를 근대라 해서 그 시대 안에 있는 그림들을 근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근대 그림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근현대라고 묶어서 근대 시절, 즉 일제 감정기 시절에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린 그림까지를 그냥 근대 미술로 쳐줘요. 삼성이 기증한 물건을 바탕으로 근대 미술관을 만들자는 미술계의 주장들도 있습니다. 삼성이 수집한 물건들이 오히려 국가가 여태까지 모아온 것보다 근대 미술, 근현대 작품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이 희한하게도 이 미술품들은 대부분 또 국가에 기증을 했어요. 국가에 기증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자고 했는데 뭐 그래가지고 경복궁 동쪽에 있는 땅에다가 뭐 미술관을 새로 만든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중섭, 지만기 같은 한국 근현대 미술품들을 리움이나 삼성이 수집한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미술관을 새로 만든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찬성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품 보여주고 있는 데가 사실 없었거든요. 있기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저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 있잖아요. 과천관에. 거기 가시면은 이 당시 그렸던 그림들 일부가 한 전시실 일부에 몇 점 걸려 있습니다. 몇 점. 그 다음에 서울에 가면은 덕수궁 쪽에 석조전이라고 하는 그 근대 시절에 조선 시대 때 만든 궁궐에 미술관 운영하고 있죠. 국립현대미술관이. 거기서 주로 근현대 작가들 작품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대량으로 우리가 상설전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A라고 하는 작가, 예를 들어 이중섭이, 김항지들, 또 청경자들, 또 뭐 박생광도 있고 뭐 여러 작가들 보고 싶은데 그거 볼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상설로 보여주는 데가 없으니까.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현대 미술을, 근현대 미술을 만드는 미술관을 만들고 있어요. 저도 이 책에 딱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르세 미술관, 근대 미술이라고 하는 거를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자기들의 자부심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자기들이 했다고 말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프랑스 혁명 있죠. 프랑스 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 통해서 왕을 죽이면서 중세까지 있었던 계급 사회를 자기들이 끝내버렸다. 오르세 미술관은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근대 미술관이 만들어지니까 세계 여러 미술관도 근대 미술관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있나? 영국도, 독일도, 스페인도, 미국도 근대 미술을, 자기 나라 근대 미술가의 그림들을 걸어놓은 전시관이 있습니다. 한국만, 선진국 국가 중에서 한국만 없어요.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로다 세이키라고 일본의 근대에 유명했던 근대 화가예요.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서 배워와가지고 이제 일본의 미술, 대학교도 만들고 예술대학교도 만들고, 그 도쿄에 만든 예술대학교에 한국 근대 화가들 많이 가서 공부합니다. 한국 근대 화가들 사실상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양반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도 프랑스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만든 걸 바탕으로 자기 서양화를 그려가지고 하나의 일가를 이룹니다. 이 그림이 자기 부인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도쿄에 가시면 근대미술관이라고 딱 있어요. 도쿄 국립 근대미술관이라고 써있죠, 여기. 그냥 근대미술관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나라 중에 근대미술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삼성이라는 곳에서 그동안 수집한 근대미술을 바탕으로 근대미술관을 만든다. 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좀, 우리 근현대에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 힘든 과정을 극복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을 때 어쨌든 이 역사 안에 근현대라고 하는 건 분명히 들어가는 우리의 하나의 역사거든요. 그 부분을 그동안 우리는 멀리하거나 일부러 안 보려고 했어요. 그 아픔과 괴로움의 상처가 보일까봐. 근데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근현대 힘들었던 시기도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그땐 그랬지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나 한때 가난했지만 이런 말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전 이런 선진국이 근대부터 성공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와 다르지만 이들은 자기 근대 시절을 성공했던 그 시절을 상징하고 알리기 위해서 근대 미술관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아픔을 역전하고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근대 미술관이 만들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